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맡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숙명여고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시험 유형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시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서 2학기 기말고사를 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는 거는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출제 경향인데 총 문항수는 32문항의 객관식 문항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난이도는 제가 잡았던 거는 1학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좀 구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상문항, 그리고 중문항, 하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상문항이 한 5문항 정도, 그리고 중문항 11문항, 하문항 16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문항 자체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화, 생, 지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각각 한 문항 정도씩, 그리고 이제 생명이 한 문항을 이제 더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융합 같은 경우에는 1학기하고 좀 대비했을 때 2학기에 이번에 좀 나오게 된 부분인데 문항수 자체는 좀 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으로 저는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좀 봤을 때 물화생제에서 보게 되면 물리는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산화환원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다음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변이,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 지구과학에서는 지질 시대에 대한 부분과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다라는 게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나누어서 각각 문항수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지질 시대가 이제 6문항, 그리고 산화환원이 7문항,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문항이 6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구과학 파트 자체가 원래 좀 2학기 부분에서 전반적인 비중 자체가 높은 편인데 이번 중간고사 때 범위가 조금 좁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 파트에서 각각 4문항씩 나누어서 나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산화환원과 관련된 부분이 7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난이도가 높게 나온 게 물리 파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문항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파트는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사용한 문항들이 좀 나왔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제가 물리 파트는 이제 좀 상으로 잡아봤는데 먼저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태양에너지 파트를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태양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에선 2문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첫 번째는 태양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에너지의 전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두 문항 중에 이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주셨던 테스트지에 있는 문항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게 되는 선지가 역시나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 파트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이 4번 문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번 문항에서 이제 나머지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니은 선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석 자체에서 받는 인력과 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력 자체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니은 선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으로 물리 파트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파트 자체는 언제나 나오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화학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항들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 광합성과 세포호흡과 관련된 이야기는 특별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대표 문항으로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게 된 이제 산소 관련된 문항은 제가 계속해서 테스트에서 중요시했던 게 구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에 관련된 이제 문항이 나왔는데, 이 문항이 그래도 우리 학교 화학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의 문항에서도 이제 이 15번 문항은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프린터물에 있었던 그림이 좀 변형돼서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학교 주셨던 프린터물에서는 1대2의 반응비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그림 자체에 조금 변형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비 자체가 2대3의 비율비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풀었는지에 따라서 화학 파트의 점수가 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와 역시나 동일하게 고2,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유형이 그대로 나온 시험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와 자연선택, 생물 다양성, 그리고 서식지 단편화 현상에 대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세균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 자체를 바탕으로 하여서 실험 문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분수 형태꼴로 나와서 밀도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서식지 단편화 현상인데, 이제 제가 이 생명과학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옆에 보시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이 이 24번에 대한 선지입니다. 이 선지에서 몇 가지가 맞는 문항인지 고르시오라는 문장으로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고 얘네들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들을 알고 있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좀 난이도가 그래도 높게 나왔던 문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구과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과학 파트도 이제 난이도를 좀 상으로 잡아봤는데, 상으로 잡았던 이유가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사용하는 문제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질시대와 관련된 역시나 내용들, 그래서 내가 언제쯤에 이 종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됐다. 두 번째는 대멸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멸종 시기를 바탕으로 하여서 지질 구조라든지 그리고 각각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었어야 풀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화석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이제 포유류를 보고 우리가 바로 신생대 시대구나 이렇게 갔으면은 좀 틀렸을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밑에 보이는 정확한 시기를 바탕으로 하여서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를 나눠주었어야 되는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 자체도 역시나 생명과학과 동일하게 고2, 고3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들이 역시나 나와서 좀 난이도가 그래도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의 1등급 컷은 아마도 100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놓은 문장을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념은 시험의 언어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았던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개념 준비가 없으면 이 과정들이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2학기 기말고사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저는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나 교과서 기반의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항 자체에서 모두 고르시오에 관련된 문항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교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의 성역이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지금 남은 범위들을 보게 되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들이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파트, 이 모든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좀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 해석이 중요한 문항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좀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프, 도표, 모색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시 말해서 X축이나 Y축 그리고 도표를 봤을 때 이걸 내가 그래프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 해석력을 두 번째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모의고사나 수능과의 연계성인데 이 부분은 생물하고 지구과학 부분에서 역시나 연계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좀 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향상시켜서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자료 해석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클리닉입니다. 결국은 각 학생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원별로 우리 학생들마다 다른 부분들을 맞춤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결정된 이렇게 해결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나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수고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학기 기말고사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